기본적으로 이제 도면 시트 뷰를 만드시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뭐 치수 기입이라든지 뭐 태그 삽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저번 강좌까지 해서 지금 되게 많은 부분에서 강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연습을 좀 많이 안 하시고 이러시면 좀 따라잡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강의 자체가 지금 보셔도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데, 이게 안 따라하시고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지금 이 강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아마 해결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의 수는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 만드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면화에 관한 부분인데, 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면을 작성을 하실 때 뭐 많이들 잘 하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2D 베이스로 도면이 작성이 돼서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아무래도 명령이 좀 더 직관적이고, 그런데 이제 이 레빗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이지는 않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관적인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레빗은 기본적으로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면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도면화라는 과정을. 이 도면화 과정 중에는 태그를 삽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단면에 뷰를 설정을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딱 꼭 집어서 이게 도면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도면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람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그것들을 이제 강좌로 만들어서, 좀 이번 강좌는 주로 이제 도면화에 관련한 것에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일단 도면화를 하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도면을 이제 도면화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처음에 만들어 볼 거는 이제 구조 평면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구조 평면도가 이렇게 작성이 돼 있죠. 1층 평면도에 보시면 지금 작업을 하느라고 아마 1층 평면도도 이제 같이 들어와 있을 텐데, 자, 제가 좀 뷰를 줄일게요. 너무 크게 들어왔네요. 자, 지금 보시면 VV 하시게 되면 가족 카테고리에서 보시면 이제 1층 평면도와 1층 바닥 구조 평면도 두 가지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1층 바닥 구조 평면도를 선택을 하시고 열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닥 구조 평면도가 열리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모델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하시면 얘를 이제 도면화 하기에 좀 어렵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도면으로 만드는 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복제를 해서 작성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뷰를 그대로 도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잘라가지고 이제 도면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그 과정을 이제 하나씩 이제 단계별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행을 하는 과정에 이제 태그 삽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태그 같은 거 이제 만드는 거. 태그는 이제 이런 거죠. 도면 기호 같은 거.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수업을 같이 엮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구조 1층 바닥 평면도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 그대로 도면 작업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가 복제입니다. 복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을 복제를 해가지고 도면화를 위한 복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도면화를 하기 위한 복제. 도면화를.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구조의 1층 보이시죠? 레빗이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뷰 복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복제라고 되어 있죠? 상세 복제와 그냥 복제 차이점은 다 아시죠? 상세 복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도면까지 전부 가져가는 걸 상세 복제라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복제는 그냥 말 그대로 이 모델 영역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주석 같은 거 빼고 그냥 모델만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는 복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복제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뷰가 이렇게 복제가 됐죠. 자, 복제된 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분류를, 이제는 모델이 아니죠. 모델이 아니라 여기는 분류 기준을 도면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03이 아니라 04 도면이라고 이렇게 이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뭐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하단에 새롭게 이제 복제가 돼서 복사된 뷰가 이렇게 떴는데요. 얘는 실제 이제 출력 가능한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실제 출력이 가능한 이름으로. 자, 제가 이름을 싹 지울게요. 자,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1층, 자, 1층 바닥 구조 평면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1층 바닥 구조 평면도. 자, 그럼 여기에 1층 바닥 구조 평면도라고 이름이 이제 들어갔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필요 없는 부재는 다 숨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안 보이는 필요 없는 주석 기호 같은 것도 전부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지루한 설명이 좀 많이 연결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빔 작업을 하다 보면 제일 이제 많이들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도면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치수기비라든지 이런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해도 티가 안 나니까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단계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하실 거는 VV라고 명령을 입력을 하시고, 모델 카테고리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걸러주시는 역할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모델 카테고리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모델 카테고리가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형상이 있는 객체들에 대한 정보 수정, 주석 카테고리는 기호들에 대한 주석, 기호들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가져온 카테고리는 도면. 근데 일단 그냥 복제를 했으니까 도면은 안 따라왔겠죠. 그래서 얘는 필요 없고 요 두 가지를 이제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할 거는 일단 컬러를 다 원상복귀를 할게요. 컬러를 원상복귀. 좀 말이 이상하죠? 자,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VV에서 들어가 보시면 작업을 하시느라고 이제 구조 기둥에 이런 패턴들이 색상이 들어갔죠. 이런 색상들은 재지정 지우기를 통해서 이렇게 원상복귀 시켜주시면 되세요. 쭉 내리시면서 이런 부분의 색깔들은 전부 다 빼주시고, 네, 됐으면 적용 한번 해보시고, 색깔 다 빠졌죠? 저 외에 나머지는 여기서 이걸 바꾸시면 되세요. 비주얼 스타일에서 음영 처리를 음선으로 변경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필요 없는 애들 있죠? 패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바닥 같은 경우에도 좀 필요 없는 것들은 조금 이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같은 경우. 자,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VV에서 쭉 내려가면서 필요 없는 것들 먼저 좀 숨기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애들이 쭉쭉 볼게요. 일단 문 필요 없습니다. 구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구조 평면도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문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문은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좀 이따 잘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내려보시다 보면 이제 수목도 구조에서는 필요 없죠. 자, 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모델도 구조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꺼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지형에 대한 부분도 꺼주시면 돼요. 혹시 대지가 있는지, 대지도 꺼주셔야죠. 이렇게.
그리고 쭉 내려오시다 보면 커튼 시스템들이 있죠. 커튼홀 패널, 커튼홀 원리연, 커튼 시스템, 그 다음에 창문까지 다 꺼주시면 돼요. 천장도 필요 없죠, 사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서 더 이상 없네요.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제가 하나씩 적어드리면 첫 번째는 VV를 통해서 형상을 제어하셔야 되겠죠. 형상 제어. 사실 구조 외에는 다 끈다고 보시면 돼요. 구조만 ON이고 이 외에는 전부 다 OFF라고 보시면 됩니다. OFF.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껐는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직접 하시다 보면 이거 꺼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대충 감이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밑에 보이는 라인들 보이시죠? 이 밑에 얘네들이 전부 다 언더레이입니다. 언더레이라는 게 뭐냐면 작업을 편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이제 도면을 까는 도면을 까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층 도면을. 그게 어디 있냐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 언더레이가 지금 GL이라고 들어가 있죠. 얘를 꺼버리시면 돼요. 없음.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더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마감 바닥이고요. 이 밑에는 구조 바닥이 또 있겠죠. 요거를 이제 분리하는 걸 잠깐 해볼 텐데 어떻게 분리를 하시냐면 필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겠습니다. 필터. 자, VV라고 들어가 보시면 뒤쪽에 필터가 있죠. 뒤쪽에 필터. 자, 여기 필터에다가 항목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벽은 한번 만들어 보셨죠. 벽 같은 경우에는 자, 볼까요? 자, 추가 버튼 눌러 보시면 여기 구조 벽 구분이라고 돼 있죠. 그쵸?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 또 깜빡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자, 제가 구조벽을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바닥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좀 삭제하고요. 이것도. 자, 이쪽에 있는 두 개 얘도 삭제. 그 다음에 요거 또 삭제. 이름은 이미 사용 중입니다. 고유한 이름. 구조바닥인데요? 삭제? 그쵸. 자, 이제 새로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드실 때는 여기 편집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쪽에. 자, 편집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항목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야 될 게 뭐냐면 구조 벽에 대한 부분, 벽체, 그 다음에 바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계단, 요렇게 세 가지를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뭘로 구별하냐면 재료를 사용을 해서 얘를 구별을 해 주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자,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 주시면 이름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구조 벽으로 이름을 넣어 볼게요. 자, 구조 벽 구분이라고 이렇게 써 주시고요. 자, 확인 눌러 주시면 여기 추가가 됐죠. 여기서 구조 벽이니까 이 항목에서 구조 벽만 딱 고르시면 되겠죠. 벽만. 벽 같은 경우에는 구조와 건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뭘로 구별을 하실 거냐, 이쪽에서 그 기준을 정하시는데 필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되게 뭐가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구조 재료로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구조 재료로 같음이라고 바로 뜨게 되죠. 그럼 여기서 콘크리트와 같은 것만 내가 선택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고, 자, 추가를 할게요. 자, 구조벽 구분하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구조벽만 지금 선택을 하게 만들어졌죠. 자, 제가 한번 색상을 넣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구조벽에다가 제가 빨간색을 넣어서 솔리드 채우기 이렇게 확인 누르고요. 적용을 눌러보면 지금 구조벽만 색깔이 다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별다른 작업이 안 되고, 왜냐면 이제 구조벽 빼고 나머지 숨겨야 되니까 작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편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구조 벽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같음이 아니라 같지 않음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적용해보면 됐죠? 자, 구조벽이 지금 아닌 거가 기준이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구조벽인데 구조 재료 콘크리트와 같지 않은 것만 골라라 이거죠. 같지 않음. 자, 그래서 가시성을 체크를 풀어버리시고 확인 눌러보시면 구조벽 빼고 나머지 벽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 구조벽만 남죠. 구조벽만. 나머지 다 사라졌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바닥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죠? 자, 같은 방법으로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필터에서 새로 만들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이번에는 구조 바닥으로 할게요. 자, 구조 바닥이라고 이름 주시고, 자, 얘도 똑같습니다. 바닥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쭉 내려보시면 여기 바닥이라고 있어요. 바닥도 사실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재료를 이용해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같은 것만 고르면 답이 안 되죠. 그렇죠? 같지 않은 것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 하시고 여기 추가하신 다음에 구조 바닥만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가시성을 꺼주면, 자, 이렇게 구조 바닥 빼고 나머지는 다 숨겨버리죠. 자, 여기 있는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기 보면 난간이 아마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난간을 제가 꺼줄게요. 아, 켜져 있었나요? 자, 이렇게 난간 꺼주면 되고, 지금 여기는 건축과 구조가 같이 있어요. 재료가 두 개가.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VV 하셔가지고요. 필터에다가 자, 새로 만들기 하시고, 자, 계단 구조 계단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항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쓰시는 게 좋고요. 자, 구조 계단 쓰시고 여기서 계단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재료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어딨냐, 구조 재료. 지금 이제 여기처럼 구조 재료를 찾기가 어렵죠? 안 나왔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쭉 내려가다 보시면 유형 이름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유형 이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유형 이름, 자, 같음이라고 떴죠? 자, 같음이라고 뜬 거에서 쭉 눌러보시면 여기에 그 주 계단 건축이라는 게 딱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반대로 같은 것만 골라서 숨겨버리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요. 자, 여기다가 추가해서 구조 계단, 그리고 체크를 딱 풀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딱 구조 계단만 남고 건축 계단은 사라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마감 보시면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때는 참 좋은데 이걸 도면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도면 그리실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냐면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화면에서 바닥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면 뷰에서 그래픽 재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소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 하나만 선택을 하시는 거고, 카테고리라고 된 거는 바닥 전체를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소별 하시게 되면 딱 이것만 선택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제가 카테고리별이라고 찍게 되면 이쪽 바닥 전체가 다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카테고리 전체가. 자, 일단 지금 여기 보시면 바닥 전체에 어차피 이거 패턴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통째로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통째로. 그리고 필터에서 바닥만 골라주면 되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그래픽 재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소별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은 평면 바닥 같은 경우에는 그 표면 패턴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절단은 아니죠. 자, 표면 패턴 눌러보시면 볼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체크를 딱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라지죠. 마감이. 자, 이거 계단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뷰에서 그래픽 재지정하시면 여기 요소별이라고 뜨죠. 얘는 요소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소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표면 패턴에서 볼 수 있음을 체크를 딱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볼 수 있다라는 게 비지블이라 그래서 영문판에서는 이제 비지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정 객체를 볼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볼 수 있음을 체크를 풀어주시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체크가 다 풀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인 형상이 이제 다 잡히고요. 자, 높이를 가진 객체들을 이렇게 정리를 다 하셨으면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호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기호들을. 자, 기호들을 정리를 이렇게 해주실 때는 VV에 다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석 카테고리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잠가 주시면 되세요. 아니, 꺼버리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끄셔야 될 게 뭐냐면 단면도 마크가 필요 없죠. 얘를 꺼주시면 되고요. 쭉 내려오시다 보면 쭉 제가 내려갈게요. 쭉 내려가시다 보면 또 어딨냐, 스코프 박스는 필요하고요. 쭉 내려가시면 인면도 마크도 필요 없습니다. 인면 마크도. 그리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참조 평면이 나와요. 여기 이것도 꺼주시면 돼요. 참조 평면은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 이렇게 참조 평면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도면으로 출력을 할 때는 안 보여요, 사실. 그래서 안 꺼도 되는데 이제 도면으로 확인을 하실 때 약간 좀 지저분하니까 얘를 조금 꺼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얘를 참조 평면을 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시면 여기 콜 아웃이라고 있죠. 얘도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석에서 끈 거는 앞에서부터 써드리면 인면도 껐고요. 그 다음에 단면도 제가 껐습니다. 그리고 참조 평면, 그리고 콜 아웃, 이렇게 해서 4개를 껐습니다. 4개를. 자,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뷰가 이제 한층 더 좀 더 보기 좋게 정리가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은 이쪽에 나가 있는 이 그리드들을 이제 좀 정리를 좀 할게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리드 라인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당겨버리게 되면 다른 뷰에 있는 그리드도 전부 다 당겨져요. 그래서 어떤 걸 사용을 할 거냐면 스코프 박스라는 걸 써가지고요, 얘네들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스코프 박스라고 그래서 사실은 스코프 박스는 제가 레빗 배울 때 스코프 박스부터 시작을 해서 배웠거든요. 스코프 박스 그리고 막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별 의미 없더라고요. 도면화 할 때 빼고는. 자, 여기 볼게요. 자, 스코프 박스가 어디냐면 뷰 탭에 가주시면 여기 있습니다. 뷰 탭에 보시면 여기 스코프 박스가 이렇게 있죠. 스코프 박스는 사용자가 가상의 박스를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요,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일종의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영역에 대한 가이드 작업.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코프 박스 입력을 해주시고 명령을. 자, 그 다음에 적당한 형태의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 적당한 형태의 기준이라는 거는 도면을 했을 때 치수선이라든지 치수 보조선 같은 게 최대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지점, 그러니까 일종의 보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코프 박스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스코프 박스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스코프 박스에 이름을 주셔야 됩니다. 이름을 안 주시면 얘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자, 이름 한번 줘볼게요. 자, 스코프 박스 선택하시고 이름에다가 구조 작업 스코프라고 이렇게 제가 쓸게요. 구조 작업용 스코프.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럼 얘는 이름이 들어갔고요. 적용은 어떻게 하시냐면 스코프 박스를 그려 놓으신 상태에서 스코프 박스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쪽 스코프 박스가 지금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정이 안 돼 있다는 소리인데 여기 없음을 누르시고 구조 작업 스코프라고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딱 됐죠. 신기하죠? 딱 줄어들죠? 자, 그러면서 그리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이제 여기 중간에 있던 동그라미가 없어지면서 여기 2D로 바뀌어요.
2D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전체 그리드 조정에 상관없이 요 그리드만 제가 따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 이 그리드만 따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요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도면 되는 건 좋은데 이거 라인이 눈에 걸리적거리시죠. 그죠? 이건 어떻게 해주시냐면 얘를 전구를 꺼버리시면 됩니다. 요거 하단에 여러분 화면 하단 여기 이 전구를 딱 꺼주시면 이게 스코박스 사라지죠. 라인들이. 그래서 이제 구조 작업을 위한 기본적인 설정이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치수 기입을 한번